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서 대신 이야기해 주네. 왔다고. 자, 어디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 204페이지. 아침에 보니까 뭐 학계로 공부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학계로 이야기했죠? 네. 자, 이제 어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보니까 뭐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제 그림 하나만 살짝 보면 207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꽝 하고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개입을 한대. 그래서 그냥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 암기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치적 측면 해가지고 땡땡 무슨 목표, 사회 목표 달성 이런 것도 있고 경제적 측면 땡땡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수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204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자, 이제 저기 하단부에 보니까 이제 여기 양가로 1번 중간에 보니까 시장 실패란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면 시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이따가 정부 실패란 표현이 나와요. 정부 실패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정부의 정책 개입이 시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죠. 역효과. 그런 경우는 정부가 실패했다 해서 정부 실패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지면 무슨 실패예요? 인생 실패인가? 그건 아닌가? 시험 실패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 밑에 반가로 2번을 보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는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시장의 불안전성 등이 있다. 이렇게 쭉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안 그으신 분들. 반가로 2번에 시장 실패 원인 두 줄 있죠. 두 줄.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지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규모의 경제 가로 열고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디귿 정도 체크해 놓고 자,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여버린다면 일부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 시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살짝만 보고 넘어가고 이제 동그라미 4번부터가 이제 시험에 이제 줍니다. 주. 자, 무슨 죄라고 나왔어요? 공공재는 의의가 시험에 나와도 오답은 안 나와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세금을 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커피 드신 분도 세금 내신 분, 아침에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아침에 화장품 바르고 오신 분도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세금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국가가 모아가지고 국가가 대신 집행을 해주죠. 도로, 철도, 공항, 치안, 국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넘어가도 좋겠고요. 다음 니은에 보니까 공공재의 특징이 보일 거예요.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용어는 다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첫 번째 A 보니까 비배제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비배제성. 자, 시장은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행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공공재는 저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공공재는 무임승차라는 용어 보이시죠?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공재는 무임승차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사례를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소방 서비스도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재인데 10년간 세금을 체납한 갑돌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소방서에서 야, 너 앞으로 신고하지 마. 너는 세금 10년 동안 안 냈으니까 공공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불 꺼달라고 전하지 마 라고 하면 돼, 안 돼?
세금을 안 낸 건 별개고 이런 세금을 안 낸 사람도 불 꺼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는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이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렇죠? 이런 걸 공공재 무임승차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 돌려고 맞지 않죠. 시장은 공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서울까지 가게요.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했어. 그럼 택시기사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일단 좋아하죠. 장거리 돈이 얼만데. 근데 아저씨 저 공짜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내려! 라고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시장은. 근데 아무튼 공공재는 배제시킬 수 없다. 그렇게. 다음. 동그란 B, 과소생산. 이건 이제 중요한 용어죠. 별표 쳐놓으세요. 과소생산. 자,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학계론에서는 좋은 것은 항상 부족하고 과소고 안 좋은 것은 많다. 과대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는 좋은 거니까 과소예요. 그다음에 정의외부효과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지금 외부효과는 지금 매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의외부효과도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과소, 부외부효과 안 좋은 것은 과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디 오늘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왜 공공재가 과소 생산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 과소라는 말이 나타나는지. 이제 어디 예제를 보니까 국방을 사적 기업,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을 현대나 삼성한테 많이 맡긴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기업은 손해보는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치고니까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삼성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탱크가 만약에 1000대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하자.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근데 일부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탱크 1000대를 유지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탱크를 900대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이런 논리를 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서 900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공재 공급을 일반 사적 시장 또는 사적 기업에게 맡기면 이와 같이 돈이 안 되면 공급을 줄여보려고 해.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얄짤없어요. 그냥 밑에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가보니까 오답이 나오면 무조건 이겁니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더 많이 충분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뭐 이제 사례도 들어두고 그랬지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좋은 것은 과소입니다. 공공재는 좋은 거니까 과소. 그냥 그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 비경합성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D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오답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거냐. 제가 사례도 써놔서 사례도 한번 읽어봅시다. 총 건설 비용이 10조 원인 엄청나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한 명의 소비자만이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번 갈 때마다 통행료 50억, 올 때 통행료 50억 이렇게 내고 다녀야 돼. 한 사람만 이용한다면. 근데 하나의 고속도로라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같이 소비를 하죠. 그러면 소비의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 비용을 어느 개인의 소비자가 혼자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행료가 50억이 아니고 5천 원이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계다. 뭐 그 정도만. 그래서 무임승차, 비배제성, 과소생산,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요 정도 용어만 잠깐 개념 정도만 잡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양가로 2번째 밑에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요건 그냥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정치적 기능 보이세요? 그렇죠? 기억 체크 정도. 맨 밑에 기억 체크 정도만 넘기세요. 20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경제적 기능에서 기억 체크 정도. 예, 그 정도만 그냥. 뭐 그런 건 그냥 특별하게 오답 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니까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방가루 3번에 보니까요. 저 208페이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 시험에 겁나 열심히 나오고 있죠. 보니까
그렇죠.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209페이지 별표 치셔야 돼요. 별표. 그 중에 토지 이용 규제 가지고 뭐 특별하게 장난치고 이런 거 없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가지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시장에는 경제활동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수요행위라는 주체도 있고 공급행위라는 주체도 있어요.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뭘 한다? 직접 개입. 정부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세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가장 시험에 열심히 결석 않고 잘 나오는 게 정부가 LH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할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야.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예제를 보니까 직접 개입의 예제, 토지 수용, 토지은행. 자, 중간에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나와. 토지은행이 뭐냐면 공공이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토지 주인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돈 주고 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다음에 도시 재개발, 공연개발,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 다음 간접 개입은 조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부담금, 보조금, 실거래가 신고, 대부비율, LTI, DTI, 뭐 각종 이런 것들을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기출제문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어디 보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OX, X. 두 번째, 공연개발 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OX. O.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오죠? 네. 3번.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 수용, 공연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 맞죠? 4번.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규제 정책 등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입니까? 이거는 간접 개입이겠죠? 틀렸죠? 다음.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어때요? 간접이죠? 예. 맨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수준이 이 정도니까 거의 저질 수준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본인이 뭔지 알죠? 예, 그래요. 저질. 예.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외부 효과와 지역지 구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효과는. 자, 이제 우리 외부 효과는 용어가 너무 친숙하지 않나요? 계속 외부 효과라는 용어 들어봤는데. 자, 외부 효과. 자, 보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인접 토지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동산 옆에 개발이 된다더라, 도로가 뚫린다더라, 좋은 학교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내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우리 토지 주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살장이 들어선다더라,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동네 땅값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영향에 의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데,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먼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뭐라 불러주냐면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불러준다. 뭐라 불러준다? 부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동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도살장이 들어선대. 또 그리고 내가 어제 보니까 어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잠깐 갔다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광주에 보면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무슨 산업이더라? 새 무슨 산업인데 그래가지고 입주민들이 다 이렇게 반대 플랜카드를 붙여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발암 물질 배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그게 여기 들어온다고 다 거부한다고 붙여놓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 등등등.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선 다음에 사람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혐오스러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님비 현상. 무슨 현상? 님비 현상. 그래서 너는 싫으니까 제별 내게 태우지 말고 저리 가버려라 해서 not in my backyard 현상 해서 님비 이렇게 또 이제 불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좋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내 토지 주변에 생기면 내 토지 가격, 땅값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런 시설들은 정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 외부 효과.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서로 우리 토지 주변도 오도록 이렇게 요구하겠죠. 제발 우리한테 봐라. 그래서 그런 현상을 핀피 현상이다라고 불러준다. 무슨 현상? 핀피 현상. 프리스 인마이 프런트 야드 현상. 이렇게. 근데 영어로 단어를 써라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자, 이제 이런 오답이 나오긴 하니까. 자, 님비 현상은 정의의 효과 현상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핀피는 부의 효과를 말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딱 그냥 부의 효과는 님비, 정의의 효과는 핀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님비, 핀피 이렇게만. 자, 그럼 일단은 정의의 효과, 부의 효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했고,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또 이제 뭘 요구하냐면 적정량보다 더 많냐 적냐 이제 이런 것들 요구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결론 내려드렸잖아요. 정의의 효과는 좋은 거니까 과대 과소. 얘는 과소. 정의의 효과는 과소 부족하다. 다음 부의 효과는 과대. 정의의 효과는 과소, 부의 효과는 과대.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고 있어요. 결론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의의 효과, 부의 효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볼게요. 정부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정의의 효과는 너무 과소죠. 그렇죠? 그럼 정부가 지원하겠어요, 규제하겠어요? 지원하겠죠. 그리고 그냥 쓰지 말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실 시험은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딱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정의의 효과는 과소인데 생산도 과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가 과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들어볼게요. 그냥 어떤 개념인지. 먼저 이 우리 평택시의 갑돌이가 30만 평을 조성해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겠대. 물론 이제 입장료 받고 이제 이용하는 수목원이래. 그러면 이런 게 평택시에 들어오면 평택시장은 이 갑돌이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겁나 이쁘죠. 왜냐면 도시 지역에 녹지 공원이 조성이 돼야 돼. 근데 갑돌이가 이렇게 안 만들면 평택시에서 평택시의 어떤 재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가 직접 만들고 유지 관리한다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갑돌이가 면적을 줄이겠대, 반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 이용할 때 4,000원씩 이렇게 주고 한 달에 4번 정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여버리겠대. 그럼 평택시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생산자인 갑돌이한테 야야야 줄이지 마. 그냥 그대로 유지해. 그리고 너 적자나는 부분은 내가 얼마씩 보조해 줄게 라고 해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 또는 더 늘리도록 생산자를 보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소비자한테 그랬어. 야, 너네 이게 좋은 게 있는데 왜 한 달에 4번씩 안 쓰고 2번밖에 안 쓰냐, 이용 안 하냐 했더니 소비자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좀 싸면 한 달에 4번씩 가겠대.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이 평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제시해라 하고 사인만 하고 가라. 그리고 한 달에, 아니 한 번 이용할 때 2,000원씩만 이용해라.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내가 보조를 해주겠다 라고 소비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해가지고 소비를 더 늘리게끔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있잖아요. 책마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산도 소비자 둘 다 뭐다? 과소다. 예, 그 정도 개념만 잡으세요. 그럼 아무튼 정부가 정의유비가는 지원해 주겠죠. 소비자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생산자를 보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답은요. 거의 유치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우리 지역 인근 지역 주변에 좋은 학교라든지 생태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정의유비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주택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OX.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증가는 곡선이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한다고 그랬죠. 뭐 그 정도 수준만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관건은 여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시험의 주입니다. 주. 이게 우리 부예비효과가 우리 시험에는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부예비효과는 과대 생산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카톡 문제 보내준 것 중에 뭐 부예비효과 그 보셨나 모르겠다. 안 보셨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부예비효과는 네.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체적 생산량보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서 자, 많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부예비효과는 과대 생산이죠? 그럼 어디? 이 표현 봐봐. 그럼 일단 찍어요. 적게 생산된다 아니면 많이 생산된다. 틀리면 이제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틀리면 자, 부예비효과는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체적 생산량보다 적게 많이 뭘 것 같아? 그렇지. 과대 생산이니까 이게 필요로 하는 양이에요. 기준량.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준 적정량보다 요놈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 됐습니다. 결론은 뭐 이제 어차피 과대 관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한번 살펴봤다. 과대 과소.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나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볼 거예요. 일단 끌고 나가기 전에. 자, 책 좀 잠깐 봅시다. 책 좀. 이제 209페이지에 저 이제 외부효과 나오는데 동그라미 기억을 보니까 자,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이 중요하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외부효과입니다. 네, 넘기시고. 니은 보니까 가끔 이건 나와요. 근데 뭐 거의 오답 없이 그냥 나오는 거고. 혹시 이제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 이제 이번 순환 때 배우니까 걱정 마시고 전에 우리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배운 적이 있었죠.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러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뭐냐? 토지가 움직인다면 지역 분석을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자동차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동차는 움직인다. 그러면 자동차를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했을 때하고 쾌적한 공원 옆에 주차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자동차 가치가 더 크다라고 그랬죠?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외부 주변 지역의 상황은 자동차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지를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은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번 얘기할 거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정의외부 효과 기억 체크 개념 예. 니은 체크 동그라미 정의외부 효과는 소비자 관점에서 핀피 동그라미 나타나고 생산자 관점에서는 과소 세 개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봐도 됩니다. 전혀. 그냥 책이라서 써놓은 것 뿐이고. 자, 21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부예비효과 나왔죠? 기억 개념, 부예비효과 개념 체크. 니은에서 어디? 우리 저번에 수업 안 듣고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니은의 핵심적인 거 동그라미 3개 쳐봐. 대답하지 말고. 얼른 쳐봐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지. 우예비효과. 님비. 과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디귿에서 A 있어요, A 별표 쳐놓고 잠깐 칠판 대기. 디귿에 A 별표 쳐놓고요. 칠판 봅니다. 네, 볼게요. 우리 시험에는 주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공장이 잘 등장해요. 공장 같은 개념. 자, 공장이 너무 과대 생산해버린대. 그러면 이렇게 자연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생산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 치약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은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적당하게 생산하고 적당하게 오염시키면 좋은데 너무 과대 생산하고 오염만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대, 사회적으로. 그래서 너무 과대 생산하니까 정부가 지원하겠어요, 규제하겠어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겠죠. 통상 세금으로 규제합니다. 세금. 그러면 세금을 때리면 생산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생산비가 높아지겠죠.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잠깐만요. 바로 잡으려고 세금을 때렸어. 정부 개입했어. 그랬더니 결국 생산비가 높아져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겠다. 왜냐하면 기존 고용자들도 해고할 테고 신규 채용도 거의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죠? 다음, 가격이 오른다고? 가격이 비싸지면 결국 소비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결국은 경제가 소비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면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더 정리해고 시켜.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니까 소비자들이 주문이 더 얇아지고 그러면 또 안 써.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군요.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무튼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약간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막 묶어서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있더라? 후생손실. 그냥 뭐 대충 정부가 개입했는데 뭐 좀 문제가 생긴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갖다 그냥 후생손실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오늘 정책 마지막 시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사회적인 무슨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후생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요 정도 개념. 그리고 요거 정부가 세금을 부예비효과 때 규제하려고 세금 때리면 생산비가 높아져서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여기서는 가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감소는 우측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 예. 그럼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책 아까 동그라미 A 별표 치라고 그랬죠? 자, 이런 규제가 뭐야? 부예비효과 때 과대 생산에 대한 규제. 자, 이런 규제. 생산비용 증가. 공급이 감소. 곡선은 좌측. 지금 제가 끊어서 읽으면 알아서 동그라미 잘 치고 계셔야 돼. 예. 다음, 실업률이 증가하고 결국 가격 상승에 의해서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요한 소리죠. 자,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B, 오른쪽에 213페이지 B. 따라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실업률의 증가, 거래활동의 감소 등 사회적 후생손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있다. 예.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고 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외부효과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살짝만 한번 읽으면 돼요. 자, 일단 그래도 한번 볼게요. 다 나왔던 거니까.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외부 효과는. 예. 공장이 생산 활동함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는 고기 구워 먹는 거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소비하고 이제 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비닐봉지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소비하고 그냥 버린 거 그냥 이렇게 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바닷가로 흘려 들어가지고 예, 저번에 보니까 뭐 고래 배를 갈라봤더니 비닐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 죽었다고 뭐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끔 소비 과정에서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거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제가 쓰레기 안 버리고 열심히 전 죽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비용 지불이나 보상 없이도 혜택을 누리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연합니다. 시험에 이제 근래 이제 얼마 전에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그 설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되는데 거기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사람도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맞죠?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다음 디귿. 정예부 효과는 자 과소 생산, 부예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나타나므로 둘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생들은 통상 부예부 효과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러는데 정예부 효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여기 잠깐 봐볼래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적정량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적정량보다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예부가 부예부가 어느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둘 다 개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가 나와요. 자, 일단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먼저 체크 하나 하고요. 216페이지 보면요. 동그라미 2번에 지역 지구제의 목적이 있어요. 별표. 자, 잠깐 들을게요. 우리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배우죠. 왜냐면요. 토지 이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힘들어. 무슨 지역에서는 어떤 거 들어가고 어떤 거 못 들어가고 노래방은 들어가는데 여기는 단란주점은 들어가면 안 되고 막 이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볼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뭐 주거 형태도 나타나고 상업 형태도 나타나고 공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자 정부가 봤을 때는 여기는 요거 중심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유치원, 학교, 공장, 단란주점 이게 막 섞이면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주거 관련된 시설은 이쪽으로 전부 다 모으고 상업 관련된 건 이쪽으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토지 이용해서 어울리지 않는 걸 배제시키고 잘 어울리게끔 상호 보완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게끔 하려고 지역지구제로 통제 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것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혹시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또는 감소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의 외부 효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정부는 뭘 지정하냐면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다. 이 표현이 시험에 한 10대 번 이상 나왔어요. 10대 번 이상. 자, 부의 효과를 다른 말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외부 불경제, 님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흔히 적용하는 게 뭐다? 지역 지구제다. 그 지문이 이제 시험에 거의 아주 이제 중요하고요. 다시 빠꾸 하세요. 빠꾸. 자,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 215페이지 보면요.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계로는 공법 문제가 매년 거의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제 가장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전국토를 4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이제 넓혀보기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이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울 때는 학계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용어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넘겨서 218페이지. 218페이지. 자, 이제 파란색 네모 2번에 보니까 주택 정책이 나올 거예요. 주택 정책. 예.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중에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 정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심이 있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할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어디 말로 좀 볼 게 있어요. 어디를 잠깐 보냐면요. 저기 229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자, 거기 양가로 2번을 보니까 혹시 분양가 상한제 보입니까? 그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임대료 상한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딱 봐봐.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를 높게 결정할까요? 낮게 결정할까요? 낮게 결정하겠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그냥 볼게요. 그냥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한번 써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자, 이 상한제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 가격제다. 이런 말이거든요. 최고 가격제. 그냥 볼게요. 현재 시장에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씩이에요. 평당 1,000만 원씩. 근데 이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요 이제 전용 면적 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주택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800만 원까지 이렇게 낮게 통제를 하겠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분양가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낮게 결정하겠죠. 당연히 낮게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낮은 선에서 이 800만 원이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대. 이 선으로. 그러니까 상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가격. 그러면 최고가예요? 최저가예요? 공급자한테 경고하는 거죠. 야,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니까 아무리 최고 많이 올려도 이 800만 원이라는 최고 상한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뭐 임대료 상한제든 다 마찬가지야. 분양가 상한제도. 자,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낮은 선에서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은 정부가 분명히 경고하는 거죠. 더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 최고로 상한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한이란 용어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더 이상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한 무슨 가격? 최고 가격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의의에서 첫 번째 줄 서민들의 주택 소유를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무슨 선? 낮은 선. 바로 밑에 기출문제 하나 읽어보면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어쩌고저쩌고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그러면 분양가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해버리죠. 그럼 공급자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그 신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도 나빠질 수 있겠어요? 당연하겠고요. 네. 다음 반가로 2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 동그라미. 낮은 선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는 증가하겠죠. 싸니까. 근데 건설사는 도움이 돼야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자, 우리 초과 수요 들어봤죠? 자, 여기 봐봐요. 수요량은 많아지는데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지. 그럼 물건이 부족해지죠. 왜냐?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과돼서 더 많으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 동그라미. 초과 수요는 주택이 충분한 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낮은 선, 초과 수요 이렇게. 예. 다음 2번은 체크하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체크만 하시고.
3번.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돈이 안 되니까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맞나요? 맞겠죠? 그렇죠. 네. 다음. 4번. 낮은 분양 가격에 맞춰 건설사는 공급을 하게 되므로 주택 생산성이 악화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 218페이지로 다시 가세요. 자, 이제 주택 정책 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봤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게 임대주택 정책 관리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방가로 1번에 보니까 임대료 뭐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 나와 있죠. 규제. 예. 다음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 거의 이제 매번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놈이 나와도 좀 약하긴 약해. 그래서 요거 먼저 한 토막 정리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책 다시 어디를 가보냐면요. 224 잠깐 가볼게요. 224. 자, 이제 반가로 3번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기억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여 저소득층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부의 자 동그라미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방법이다. 맞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 다음 니은 또 체크. LH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신규 건설에 의한 공급도 있지만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요. 어디 가다 보면요.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LH 뭐 경기 지역 주거복지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다 붙어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런 게 바로 LH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계속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려다 보니 이게 이제 여건이 만만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수리해가지고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도 실제 시험에 나와요. 네. 다음. 일단 한 장을 더 넘겨놓고.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4번. 4번 보이시죠? 자, 일단 가만히 듣기만 할게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세 가지 형태가 시험에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유형, 조건 이런 게 어떤 거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해 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판사 않고 말로 할 거예요. 대충 들어. 그리고 책에 딱 두 군데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 지역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이 100채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100채가. 소비자도 100명이 있었어. 그래서 임대료가 10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10채가 공급이 된 거야.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이 시장의 임대료가 100원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더 싸겠죠. 예, 80원이래. 그러면 사적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공적시장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적시장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단기든 장기든 계속해서 80원씩 임대료 내고 사는 거야. 근데 일단 사적시장에 소비자가 100명에서 10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시장은 소비자가 90명으로 줄었죠. 주택은 100채야. 공실이 생겼네? 그러면 임대료 하락하겠죠? 그래서 90원으로 임대료 하락한대. 그러니까 사적시장의 임대인들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인대. 그건 장기적으로 공급이 다시 90개로 줄어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면서 원래 임대료 사적시장은 100원이 형성이 돼버린대. 근데 공적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단기든 장기든 사적시장보다 싸게 살고 있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과의 서로 다른 임대료 체계, 이중 가격 체계가 나타난대. 그러면 아무튼 공적시장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적시장보다 임대료가 싸죠.
그 임대료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때요? 맞죠? 그 정도만 체크 좀 할게요. 동그라미 4번에 기역, 니은 체크하는데요. 오른쪽에 기역.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기역, 단기나 장기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과의 이중 가격 체계가 나타난다. 니은. 따라서 공공주택의 거주자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 같은 효과 그 정도만. 됐죠? 네. 자, 이제 우리 뭐 좀 봐야 되냐면 225페이지 가보세요. 225. 이제 요즘 은근히 또 이게 좀 잘 나와요. 알아두기가. 뭐 이제 보면 그 임대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그래서 뭐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서 오답을 끄집어낼 만한 성격이 전혀 아니고. 자, 이제 보니까 4번 보니 우리 시프트 주택이라고 해서 장기 전세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또는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건데 도심 지역에서 장기 전세야. 몇 년이래요? 20년인데 요걸 가지고 막 30년 이렇게 오답을 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2번 건드려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번에 나온다면 그놈이 주가 될 게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까? 그럼 몇 년 이상이래요? 그럼 요걸 갖다 20년이라 바꿔낼 가능성이 있겠죠. 한 번 주면. 예, 흐름상.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이다? 30년 이상이다. 그렇게 하고 행복주택은 시험에 나와도 그냥 오답 없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정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답을 낼 만한 건 없어요. 뭔가 숫자라도 있어야지 오답을 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넘겨보세요. 5번은 이제 시험에 나와도 그냥 오답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공공임대주택 말고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도 이제 이 근처도 부영건설이 있나 모르겠네. 부영건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어놓고 뭐 5년간 또는 10년간 임대로 가다가 뭐 나중에 분양 전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분양하지 왜? 예, 왜냐면 처음에 그렇게 일정 기간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규제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형태도 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도 있고요. 또 7번 기존 주택을 전세로 LH 같은 데서 그 기존 주택 소유자한테 전세로 주택을 얻는 거야.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전전세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를 내주는 것도 있고 중공공임대주택은 자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지방공사 외 임대사업자가 몇 년 이상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 중공공임대주택 가지고 근래 2번 정도 이렇게 내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요즘에 뉴스테이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뉴스테이. 요것도 이제 약간 장기 전세 개념인데 이제 8년간 아까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이었죠. 근데 뉴스테이는 8년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아무튼 지금은 요 정도만 좀 보시고 나중에 요약집에다가는 좀 이런저런 내용을 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또 한번 정리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책 다시 218페이지로 펴놓으세요. 218페이지. 피셨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아까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공공재라는 것도 들어봤네. 공공재 과대 과소, 종고 과소. 예,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짝 체크방을 갔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소리 해봤네.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면 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한번 해봤고요. 등등등 하면서 다음 이제 외부 효과 해봤죠. 외부 효과. 예.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지불되지 않는 걸 외부효과라고 그랬고, 외부효과는 생산과정, 소비과정 모두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외부효과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외부효과는 정예부효과도 있고 부예부효과도 있다. 자, 어떻게 읽냐 영어로? 핀피, 님비, 과, 대, 과, 소. 어떤 게 문제가 돼? 둘 다 문제야. 적정량보다 많아도 적어도 문제. 그래서 둘 다 시험에 정부가 둘 다 시장 개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도 그런 오답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둘 다 개입하는 겁니다. 특히 부예부효과가 더 문제죠.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정부가 세금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예, 눈빛이 다 지금 저기 가 있어. 그치? 나도 이리 가서 해야겠다. 눈이 샥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자, 세금 때리면 생산비가 높아지죠. 공급이 감소하죠. 곡선 우측 좌측. 그럼에 따라서 가격도 비싸지죠. 그럼에 따라서 실업률도 증가하고 소비활동, 경제활동 이축됨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라고 했고요.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근데 이제 잠깐 쉬었다. 2교시 때 임대료 상한제를 배울 텐데 아까 풀어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아까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낮은 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뭐 초과수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고요. 뭐 질이 나빠지고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 소리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휴식했다가 임대료 규제부터 하죠. 네.